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사무국의 유경 연구사입니다. 오늘 설명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한국인정기구에서 2022년 신규 분화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생물자원은행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운영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마련을 하여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 좀 알리고자 마련을 한 자리고요. 또한 저희가 인정기구가 시범 운영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공유드려서 시범 운영 했을 때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저희 한국 인정기구에서 진행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콜라스에서는 국제기구의 인정제도 도입 현황을 조금 계속적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의 정책적인 방향에 발을 맞춰서 인정제도 도입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을 결정한 2021년 8월부터 도입 자문회의 그리고 부처협의회 요령 자문회의를 진행을 하였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2년 1월 4일자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예고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이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인정 제도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 해당 내용이 코빅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게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사실 제 발표보다는 이 이후에 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이기람 책임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운영 요령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라 제가 간단하게 인정제도 설명을 드리면서 흐름상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콜라스의 준비 현황, 그다음 향후 계획들 사항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 평가 기관이 특정 적합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공식적인 실증을 알려주는 제3자에 의한 증명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 등의 평가 대상이 일정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입증하는 활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시험, 교정, 검사 등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여기 모여주신 생물자원은행 운영을 하는 것도 적합성 평가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적합성 평가의 유형들에 대한 정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하는 생물자원은행 운영 같은 경우는 생물자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수탁과 보관의 전 과정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적합성 평가 기관은 지금 모여주신 생물자원은행이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해당이 되시고 특정 적합성 평가 업무는 국제표준 ISO 20387에 따른 생물자원은행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실증을 알려주는 제3자가 저희 한국인정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권한은 국내 법 그리고 국제기구 회원 자격 유지 및 국제 상호 인정 협정 체결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콜라스는 이러한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설치가 된 기구로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 평가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합성 평가 인정 제도의 총괄 기구로 시험, 검사, 교정기관 등의 인정 및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또 아일락, IF 등의 국제기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비스의 국내외 통용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과 인정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콜라스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의 근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92년부터 인정 업무를 수행을 하여 아태 인정협력체, 아펙이라고 하는 아태 인정협력체와 국제시험 기관 인정협력체 아일락의 정회원으로 가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험, 교정, 메디컬 시험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가 해외에서 추가적인 시험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정기구는 공인기관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답보에 기반이 되는 숙련도 시험 운영, 그리고 표준물질 생산기관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을 하기 위해 2022년, 그러니까 올해 8월 국제평가 수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스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기술표준 원장님이 한국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을 하시고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적합성 정책국장님은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한국인정기구는 현재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 메디컬, 숙련도 등 6개의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인정을 활동을 위해서 인정을 결정하고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인정위원회, 인정 기준과 인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해석하는 인정제도위원회,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을 위한 교육훈련위원회 및 기술적 해성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위원회와 기술위원회는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정제도위원회와 교육훈련위원회는 모든 스킴에 공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물자원은행 도입에 따라서 위원으로 저희 활동을 해주실 분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정기구는 인정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시스템인 ISO IC 17011에 따라 내부 품질 관리를 위한 17종의 매뉴얼 절차서를 마련하여 운용을 하고 있고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7종의 운영요령, 16종의 지침, 15종의 추가기술 요건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정기구 6개 분야에 대해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5개의 기관이 콜라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콜라스의 인정을 위한 인프라를 살펴보면 인정기구는 1000명 이상의 우수한 평가사를 양성하고 등록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사 그리고 기관에 종사하는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소급성 체계를 확보하고 숙련도 시험 운영 등으로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답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개 스킴에 이번에 생물자원은행이 하나의 스킴으로 도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기람 책임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절차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요령에서 요구드리는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해주시면 시스템 확인을 할 수 있는 선임평가사님을 배정하여 문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문서 심사에 대한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현장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드립니다. 기관이 신청하신 분류 체계에 따라서 현장 평가에 배정하는 평가반의 수는 설정이 될 수 있고 신규인 경우는 3일, 확대, 사후 관리인 경우는 2일의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 평가에서 발생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신규인 경우는 3개월의 기간을 설정하여 시정 조치를 요청을 드리고 시정 조치가 완료가 되면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 결정 이루어진 후 인정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는 이후에 저희가 평가사 교육 그리고 운영 실무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정정보 통합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게 됩니다. 콜라스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콜라스 제도의 수용 및 활용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콜라스에서 인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해외 규제 부서의 수용 사례입니다.
미국 에너지보호청 EPA, 소비자안전위원회 CPSC에서는 시험기간 등록을 위한 기본 여건으로 17025에 따른 인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인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시험기간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처에서는 신뢰성 답보의 방법으로 플러스 인정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 부처별 지정을 하시는 업무에서 17025 각각의 표준에 따른 인정 제도를 도입한 기관을 지정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정부 부처 중 직접적으로 시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콜라스 인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정의 획득은 국제적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기관의 신뢰성 향상과 국제적 통용성을 답보받기 위해서 획득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협정문은 국가 간의 협정 시 기반이 되는 협정문입니다. 일부 발췌하여 보여드리면 국제표준을 적합성 평가 절차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적합성 평가의 효율 중복 방지, 비용 효과 보장을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으며 국내 기관 및 부처에서는 국제적 신뢰성 답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따른 인정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인정기구가 소속되어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과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2개의 인정기구 협력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콜라스에서 아일락을, 카스에서 IAF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태 인정기구 협력체인 아펙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시험, 메디컬 시험 교정, 세계 분야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 협정 체결 후 지속적으로 유지를 위해 4년 주기 동등성 평가를 수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인정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이 되었으며 상호 인정을 통한 동등성 확보, 인정기구의 인정 업무 일치화, 신뢰 확보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인정제도 수용의 촉진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복 시험을 방지하고 인증 비용 등을 감소시켜 무역을 지원하고 기술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 협정을 통해 우리 기관이 발급한 결과의 국제적 통용성을 지원합니다. 시험 기간별 능력이 기관별, 지역별, 나라별로 상이하다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답보받은 저희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이 될 때 적합성 평가에 대한 동등함을 인정받아 상호 인정이 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이 되는 표준이 지금 보시는 국제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인정기구는 17011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물자원은행은 ISO 20387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인정기구가 국제기구로부터 4년을 주기로 동등함을 입증받는 동등성 평가를 받으면 국내 기관의 결과가 해외에서 통용이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국가별로 인정기구의 현황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국제 상호인정 체결 현황입니다. 현재 104개 국가 102개의 기구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각각 표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관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임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이번에 플러스에서 도입하는 생물자원은행 인정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은행 표준과 인정과 관련한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2018년 국제표준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일락에서는 ISO 20387을 인정 목적으로 하는 표준으로 채택을 하였고
미국의 인정기구인 A2LA 같은 경우에는 19년 1월 바로 바이오뱅킹 인정 프로그램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KSJ ISO 20387을 부합하여 가져왔고 인정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분들께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년 10월 그리고 21년 11월 국제기구에서는 발빠르게 국제상호 인정의 범위에 생물자원은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생물자원은행 표준의 적용 대상은 미생물,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등의 생물 소재와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인정 생물자원은행의 활동으로는 획득, 준비, 운반, 보관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고 보관을 위한 방법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방법도 있으실 거고 표준화되어져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여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인정 범위에 대해서 사전 질의를 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후에 발표가 되는 운영 요령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물자원은행 대상의 활동은 수탁, 수집, 제조,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보관, 분양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바이오뱅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수행이 되는 기간도 필수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어진다면 ISO 20387 적용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개요에서 말씀을 드려서 간단히 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에 있는 인정기구에서는 바이오뱅킹 스킴이 국제기구의 인정 범위의 확대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인정 제도로 도입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덴마크 쪽에서 발빠르게 인정 제도를 도입을 해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해외 기구와 비교했을 때 콜라스도 빠르게 인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제기구에서 생물자원은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준 도입에 따라 일관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정기구에서는 인정 스킴의 도입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스킴의 도입을 검토하여 도입을 결정하였고 운영을 위한 기준 그리고 사무국 자원의 확보, 평가사 교육 내용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 간단히 보고 드리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한국인정기구는 인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국제기구의 교육에 참여하는 등 내부 자원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평가사,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평가 자원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쳐 올해는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시범 운영을 공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본인정을 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는 관계 부처의 생물자원은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인 2024년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가자원 확보를 위한 평가사 교육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정기구의 일원으로 인정, 제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운영하실 위원회분들의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인정기구가 2022년 4월로 예정된 시범 운영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행정 예고된 운영 요령에 대한 의견 제출도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회마다 어려운 개념을 더 어렵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